강력한 최신형 전투기와 무인기가 활보하는 미래 전장. 여기에 사람이 타는 구식 전투기만으로 전장에 뛰어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총이나 대포로 무장한 적을 칼과 화살로 맞서는 격이죠. 전투기 엔진을 만들지도 수입해오지도 못한 결과입니다.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손으로 개발한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 하지만 KF-21은 우리나라 것이면서 우리나라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이 미국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KF-21은 미국의 허락 없인 수출도 할 수 없습니다. KF-21의 엔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면허 생산하고 있으며 국산화율은 40% 정도입니다. 40년 넘게 1만 대에 이르는 항공엔진을 생산하며 국내 최고의 항공엔진 기술력을 쌓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조차 항공엔진을 100% 자체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항공엔진은 개발이 어렵기로 손꼽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일단 소재 개발부터 장벽이 높은데요. 초고온, 초고압, 초고속의 극한 조건을 견딜 수 있으면서 가볍기까지 한 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엔진 하나에 이러한 핵심 소재가 60여 종이 사용되며 부품수도 9,000여 개에 달합니다. 설계 난이도도 굉장히 높죠. 비행안전 인증 기준도 200개나 통과해야 합니다. 심지어 전투기 엔진의 경우 우리나라에 아직 인증 기준도 없는 상황인데요. 개발 기간도 12년 이상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제외한 순수 개발비만 5.5조 원 이상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항공엔진 개발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해외에서 기술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며 개발해야 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가며 시도하기가 쉽지 않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항공엔진 개발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5개국뿐입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라는 점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전투기 및 엔진 개발에 사활을 걸었고 전투기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얻은 실전 데이터로 기술을 발전시킨 덕분이죠. 지금까지도 그 기술로 막대한 국방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도 개발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재 세계 항공엔진 시장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렛 앤 휘트니, 영국 롤스로이스가 독점하고 있는데요. 이 중 하나인 프렛 앤 휘트니조차 F-22 전투기용 엔진의 시험 모델을 개발하는데 12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F-22 장착 이후 테스트 비행까지는 14년이 더 소요되었고요. 미국이 이 정도인데 후발 국가는 어떨까요? 중국은 20여 년 동안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을 들여 항공엔진 개발에 매달려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자체 엔진 제작에 성공하지만 성능은 처참했습니다. 자국 공군조차 전투기 인수를 거부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현재까지 엔진 안정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도도 카벨이라는 자체 엔진을 개발하고자 1980년부터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 개발에 번번이 실패하고 2014년에 개발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2023년 7월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을 인도에서 공동 생산하고 핵심 기술도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인데요. KF-21에 장착되는 바로 그 엔진입니다. 우리나라는 면허 생산밖에 못하고 있지만 인도는 기술을 이전받아 완전히 국산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이처럼 어렵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항공엔진 개발을 필사적으로 추진하는 걸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공엔진 기술은 소수 국가가 독점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투기 엔진 관련 기술과 제품을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 해외 선진국이 항공엔진 판매를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무인기의 역할이 확대되는 미래 전장에서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무인기용 엔진은 개발 기술뿐만 아니라 엔진 자체를 수입해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MTCR이라는 국제 규범 때문인데요. 우리말로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는 뜻으로 미사일 및 무인기 수출, 그리고 관련 장비 기술의 이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인기 자체 개발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람이 타는 구식 전투기만으로 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들은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스텔스 고도화, 세라믹 복합재료 등을 적용한 최첨단 차세대 엔진을 연구하고 있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항공엔진 기술은 매우 중요한 미래 먹거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장 정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중화학공업이,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의 첨단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는 다음 성장을 이끌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할 때입니다. 항공엔진 산업은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항공산업뿐 아니라 비항공산업에도 간접 혜택을 창출하며 낙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죠.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볼까요? 미국은 F-35 개발을 통해 미국 내에서 30만 개에 가까운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96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영국의 경우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로그램으로 400개 이상 기업에서 1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는데요.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 규모는 2021년에 약 65조 원이었고 2029년에는 약 150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 하나로 우주항공을, 50개 세부 중점 기술 중 하나로 첨단 항공 가스터빈 엔진 부품을 선정했는데요. 정부도 항공 엔진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3년 1월부터 1000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수명이 긴 무인기 엔진 소재 개발을 진행 중이고 무인 전투기 엔진용 내열 합금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명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는 대한민국 항공 엔진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자주 국방에 대한 책임감과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사업 보국 이념으로 항공 엔진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들 대비 인프라와 연구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항공 엔진 기술 보유국들이 국가 주도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면서 경제적, 정책적,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항공 엔진 국산화를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칼과 화살만으로 총과 대포에 맞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첨단 항공 엔진 개발 사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격상하여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전방위적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 항공 엔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차세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으로 하늘을 누비는 날, 우리나라의 국력도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